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도 왕중왕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전일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경주가 이변으로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발급 5경주부터 거의 300배 가까운 대박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6경주, 7경주도 또 20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었던 광명 우스컵 경주, 금일도 예선전을 거쳐서 10경주, 11경주, 12경주가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 2등 1차과 2차는 결승행 차를 탈 수 있고 2차권, 3차권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 다툼 10경주, 11경주, 12경주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스컵 6경주 경륜왕만 해설 방송에서만 김한윤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 김태환이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후차권에서 70배라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7경주는 안정이 우승을 타져 나갔습니다만 권혁진이 내선파는 데 성공하면서 200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도 양희천의 김영권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영권이 3차에 머물렀어요. 황준하가 들어오다 보니까 35배가 발생이 됐었고 9경주가 너무나 아쉬웠던 게 조봉철이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영의 직선 취입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조봉철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었고 최혜용 자체가 아무래도 수입 나설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3차권만 진입하다 보면 착순권만 진입하다면 중결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봉철을 지켜주면서 최영이 2차권을 만족하다 보니까 복승만 11배가 발생이 됐었고 유경원까지는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3복승선 22배 좋은 배당 좋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는 9번강이 내선을 팠는데 배민구가 쫓아갔어요. 9번강의 배민구의 동반 입상으로 20배 배당이 발생됐었고 11경주는 또 윤현준이 완승을 거뒀습니다만 이육동이 쫓아 들어가면서 17배 12경주는 황정현이 머리 치다 보니까 111배라는 대박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우스컵 경주 자체가 매 경주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9경주는 같은 라인서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금일도 우스컵 경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라인 대결로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승철, 안재용, 민성기,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승철, 안재용, 민선기,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박건희, 김지광, 이승철, 유지은, 이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건희의 선행을 이승철이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호미권 유지은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 강민성, 민성기, 황준하, 신동현, 권혁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한윤이 빠른 시속을 보였습니다만 민성기가 저치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 때 김한윤, 김민수, 민성기가 함께 동반 출전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봉철, 주석진, 이영민, 윤여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조봉철이 주도했습니다.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재용, 황정현, 장호준, 최병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안정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명경민, 김배영, 배민구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명경민이 주도를 발해 나갔습니다. 배민구가 저측에 나서려다가 외선을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혁진, 어미태, 최병일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마크 출병 선수인 권혁진이 주도로까지 발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영하고 류재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김두영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승철, 안재용, 민성기,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던 원준호 저측이 나서다가 퍼지면서 중결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영구도 마찬가지죠. 강민석도
타이밍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영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 강민성, 윤영구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는 권태율이 긁어버리고 김지광, 박민호가 후미권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원준호 또다시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영이 초조보다 많고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강민성, 원준호, 이 윤형구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혹은 7번, 2번, 6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영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겁죠. 강민성이 힘을 쓰고 원준호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민성보다는 윤영구가 권준호의 후미를 공략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도권에서 훈련하고 있는 동서울과 김포팀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형구이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원준호가 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2번의 동마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동마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민성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2번, 7번과 6번 두 차권 7번과 2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도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에서는 고전하고 어려운 편성에서는 또 악착같이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기복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충분히 원준호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원준호하고 강민성의 연합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도 쉽게 짜여진 편성에서 원준호가 고전을 했습니다. 금일도 만약에 이변이 발생이 된다면 어차피 비노조 소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대타 출전하고는 권태율이 힘을 씁니다. 김지광하고 박민호가 공략해 나가는 경주는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일 7경주에서 안종이 선행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취임 나설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안종이 뒷자리를 주석진이 막혀 나가니까 박민호가 자리를 양보하고 말았어요. 창원 상남 뒷자리에 막혀 나가면서 박민호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김태율이 시속감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중학하고 박민호가 연합을 펼쳐 나가면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두영 내선에서 갇히고 강민석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는 또 김중학하고 박민호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율도 뭐 아니면 도요. 시속감 발휘 나가게 된다면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도 공격적으로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원준호가 유리한 편성은 맞아요. 하지만 전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만큼 3호하고 3일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원준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번, 2번 쪽 우선 하시되 7번하고 6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요 7번, 2번, 6번이 단연독 볼 것 같습니다. 7번, 2번, 6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두영이 초조부담은 안고 있긴 합니다만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김두영의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5번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일보다는 더 분위기가 좋아요. 원준호 정신 차리면 2번과 6번 안에서 7번과 2번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재현도 전일 쉽게 짜진 편성에서 때리긴 했습니다만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박건희, 장우준, 이승철의 협공을 임재현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의 연대가 이진원, 어미태, 양진우가 있는데 하나같이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임재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막판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박건희가 이래저래 초조보다 많고 이승철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장우준이 앞선에서 자리 잡거나 뒷선에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건희가 때릴 때는 시속이 어중간하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은 상당히 좀 유력적이긴 합니다만
때렸을 때는 충분히 임지연이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임지연이 반대로 때리면 박건희가 넘어서는데 박건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지연이 금일은 저치기 타이밍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크력만 넣고 본다면 이진원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서울 김포 한 살 더 선수들인 6번, 7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6번, 7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함께 훈련하고 있는 양진우가 후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동서울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7번, 6번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양진우하고 이진원도 또 한 체대 선후배인데 점수차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이진원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7번하고 6번 쪽을 먼저 7번하고 1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봐서는 임지연의 몸 상태가 상당히 무겁죠. 임지연이 넘어가야지 양진우도 쫓아가든가 이진원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힘을 쓰면 이승철의 견제라고 한다면 박건희 머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우준이 마켓 나가게 된다면 노조 선수들이에요. 3호하고 3, 4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호, 3, 4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하고 박건희의 힘대결이죠. 넘버 3냐 13위 기록한 박건희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재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하고 6번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건희하고 이승철의 협공을 생각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삼복승은 좀 음성 종목을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겠다는 점, 6543 음성 종목을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7번이 젖히기만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하고 6번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불러드릴 가능성, 그 중에서도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배가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전일도 김민배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패서, 김민배가 가면 신동현, 명경민, 이정석과 5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하고 박유나 여기에 이형민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대구팀의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유나가 얼마만큼 긁어주느냐가 이번 패성 최대 변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민배가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유나가 초조부담 안고 있다면 윤여범의 이영민 수를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7번, 5번, 3번, 1번이나 1번, 5번, 3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명경민이 이래저래 힘을 쓰는 경주년 펼쳐 나가고, 김민배가 한 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23기 동기생이자 충청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신동현을 좀 챙겨주는 작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힘을 쓰면 신동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이 선행이 어중간합니다. 이정석이 때려버리면 명경민이 후임이 마켓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여범이 받아서 털면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3번 쪽에 5번하고 3번 쪽에 충청권 협공의 동반 입상 23기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오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유나가 긁어주면 윤여범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민이 이런 패성에서는 마키한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구팀 박유나가 훈련하고 있는 윤여범이죠. 윤여범하고 훈련하고 있는 박유나입니다. 박유나가 먼저 뭔가 좀 긁어주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6번 정도는 공격적인 승부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가 결승전에서 전일도 상당히 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엽에게 잡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3번을 묶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3복승 아무래도 윤여범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 정도는 호미권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을 묶어서 대구팀 협공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비노조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기주가 승부거래 상당히 짧고 전용기도 부진만에 나가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타키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윤재 전일 때렸다가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또 다른 선행 선수 류재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결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 선행을 과연 누가 활용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 득점 철저하게 배제하는 경주가 아니죠. 득점을 인정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득점이 철저하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6번이 이를 자리 잡고 이기주하고 전영규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정윤재 타정부터 때렸다가 버텨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점 잡고 힘을 쓰면 한타키가 철저하게 짧게는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주가 직선 취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이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간보다가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시속이 좋다면 6번이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만큼 6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3번이죠. 6번과 4번입니다. 6번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병도 짧죠. 김재영도 짧습니다. 이기주 전영규 한타키도 마찬가지예요. 류재민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만 기복 편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편성 정윤재가 힘을 쓰면 끝까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윤재가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이기주가 쫓아 들어가거나 정윤주가 버텨내게 된다면 전영규가 막혀나가면서 수입하지 못하는 4-3이나 4-5경주고까지는 4-3이나 4-5경주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만고만 선수들이 서로 머리치겠다고 서로 머리라고 아웅다웅 하는 편성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배당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쌍승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과 3번을 묶어서 이래저래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하고 이기주를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아둥바둥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우스급은 3경주가 준결승전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건 무조건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고 3경주 중 3차권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행 막차 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 2차보다는 3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김한윤하고
김한윤하고 김민수, 민성기가 연대권 펼쳐 나간다면은 이들 중심으로 경주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정훈련 때 김한윤, 강민성, 민성기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갔습니다. 김한윤이 힘을 썼는데 민성기가 저측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김한윤 광명스컵 6경주였었죠.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도 김한윤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한윤이 머리 쳤습니다. 유일하게 경륜왕이 김한윤을 머리로 잡았는데 하필 김태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후차권에서 배당이 조금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한윤 힘을 쓰고 민성기, 김민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이번에 차 시속감이 좋죠. 김영권의 김태환, 이육동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한윤 믿다가 김민수, 민성기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공략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상당히 좀 너무나 아쉬웠었던 게 조봉철이 힘을 쓰면 최혜용이 직선에서 취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광명우스컵 9경주 조봉철이 힘을 썼습니다. 한데 이번 전일 편성 자체가 착수권만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게끔 짜여졌기 때문에 최혜용 욕심 부리진 않았어요. 조봉철 막해 만족하다 보니까 아쉽게 조혜영의 취입이 나오지 못하고 조봉철이 버텨냈습니다. 쌍승식이 복승식으로만 11배 마무리가 됐었고, 유경원까지 공략을 해봐서 3복승은 22배로 배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김태환과 조봉철이 후미권 막혀 나가고 이육동, 김영권이 찍어 누르게 된다면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조봉철이 가게 된다면 지역 후배입니다. 김태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무리하게 넘어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육동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김영권 초반부터 조봉철 뒷자리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이 전성기는 아닙니다만 전성기에 버금갈 정도로 몸 상태가 이번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선전 펼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이육동입니다. 조봉철의 뒷자리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김태환이 때리고 조봉철이 몰고 가고 이육동의 김영권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1번과 7번 정도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한윤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민성기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고 김민수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민성기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4번 정도는 김한윤이 가게 된다면 3호하고 3, 4입니다. 어차피 조봉철이 내선 잡으면 조봉철의 연대들 우르르 쫓아가는 거고, 김한윤이 내선 잡으면 연대들이죠. 4번하고 5번이 쫓아 들어가는 경주인 만큼 양분해서 3호하고 3, 4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배당이 상당히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복승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 배당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6하고 17입니다. 3, 4하고 3호하고 3, 4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1번하고 6번을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종팀이죠. 3번하고 5번을 묶어서 3복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3복승 충분히 생각해서 과감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 2착을 나눠 가져야지만 결승 갑니다. 3차권 득점이 높아야지만 한 선수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한윤하고 조봉철을 힘들게 해서는 조봉철 선정 가능성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앞선 경주와 마찬가지로 1, 2착은 무조건 가고 3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성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번 강하고 권혁진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혁진이 또 이런 편성에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뭐 전일도 자리는 못 잡았습니다만 슬렁슬렁 내선 파서 추입승부 착승과 진입했었고 9번 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연대역권 펼쳐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5대2로 싸우는 편성 더군다나 안지웅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경원, 최혜영, 이으뜸이라는 노련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9번 강이 쉽게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안지웅 입장에서는 배정현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1번, 3번, 7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혁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9번 강의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안지웅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이를 배정현이 활약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재용의 훈련 파트너가 배정현입니다. 배정현의 훈련 파트는 또 혼자 훈련한다고 떡하니 써놓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안재용의 선행, 배정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연이 직전에 차 상당히 좀 다리가 무거웠었던 배정현이긴 합니다만 취입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막에 만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2창만 나눠 가지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배성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 배정현 취입 가능하다고 봐요. 5번하고 2번,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으뜸이 마켓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잡혔었던 이으뜸이에요. 그만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패성 6번하고 1번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종이 서둘러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선 6번과 2번 쪽 먼저 복승까지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번 편성 자체가 안정이 넘어서야지만 6번이 가고 1번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번 강이 때렸을 때 권혁진이 호미권에만 막혀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혁진 마크 됐을 때 의도적으로 취입보다는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충분히 공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6번하고 2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뜸이 라인 전환 시도에 나가게 된다면요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번 패성 수적인 면에서는 불리함이 있다는 점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법적으로 궁합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에요. 9번 강이 때리고 권혁진이 호미권만 막혀 나가게 된다면 5사가 가능하고 5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 때문에 배정현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입은 나올 것 같아요. 단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9번 강하고 권혁진이 가게 된다면 뭐 이으뜸도 가능하고 최영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배정현하고 안정은 분명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6번과 2번 창원 상남팀의 협공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음성 정보를 통해서 3복승은 공략해보고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수급 12경주 준결승전 3차전입니다. 1, 2차 해야지 결승 가죠. 그 점 때문에 그날만큼 윤현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대 세력 황준호하고 협권 펼쳐나가고 배민구를 뒤에다 붙이는 견준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의 연대가 많아요. 주석진 있고 황정현 있고 양희천 있습니다.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윤현준이 저측이 나서야 되는데 저측이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윤현준이 황준호에 달고 넘어가는 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는 또 산전수전 다 겪은 김민철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정현도 이번에 차 몸 상태가 좋아요. 양희천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 입장에서는 7번 양희천이라든지 6번 황정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윤현준이
타이밍을 잡다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하고 46이에요. 47하고 46 먼저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윤현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황준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분위기황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윤현준이 가게 된다면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배민구가 전일 라인 전환 시도해 나가면서 착승원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준하가 때리고 윤현준 배민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배민구가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3번과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민철 상대로 배민구가 착승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3일하고 5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전략이죠.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은 또 경주에 강한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해요. 4번, 6번, 4번, 7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도 라인 중심으로 3복승은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가면 7번, 6번이 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3번이 가면 황준하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 배민구까지도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복승 배당 공략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음성 조금을 통해서 한번 분석 잘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일처럼 계속해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